네, 다행히 들어와 계시네요. 저희 오늘 물만 잘 마셔도 건강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우리 이성민 리더님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요거 호스트번호를 아직 못 들어가지고 아마 음소거 해제를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먼저 음소거 해제를 먼저 해드리고, 네, 그다음에 호스트 권한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네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여보세요? 네, 네, 잘 안녕하세요. 들립니다. 네, 잠시만요. 화면 공유 먼저 제가 해놓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은 이성미라고 합니다. 굉장히 긴장되고 떨리지만 그래도 열심히 준비한 만큼 또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또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선생님, 그 물만, 강의 자료가 지금 스크립트 화면으로 보여서 그 공유 아, 설정을 다시 한번 건드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컨닝 페이퍼가 들켰네요. 잠시만요. 네, 세팅하시는 동안 저희 내일 또 어티버스 데이가 준비되어 있죠. 아마 많은 리듬들께서 참석하실 것 같은데 제가 최대한 많이 티켓을 확보했는데 혹시라도 티켓이 모자랄까 봐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 현재 계신 또 우리 직원분들께서 리듬들을 위해서 열심히 티켓을 확보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아직 그 전체 화면으로 나오고 있어요. 아직 그 발표 화면으로 안 나오고 있어서. 아직도 스크립트 화면인가요? 네, 제가 미리 해봤는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그래서 또 저희 어쨌든 어처스데이 또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있는 만큼 토요일 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월요일 날 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각각 그 현장에서 또 많은 에너지 받으시고 좋은 시간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본사 직원들이 열심히 지금 이 시간까지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만큼 또 멋진 행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작은 개인적인 소망을 말씀드려 봅니다. 네, 이렇게 또 사실 이렇게 FEN에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 적이 없는데 또 오디오 비면 요즘도 심심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인터넷 화면으로 공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마 화면 공유 누르시면 그 모든 창 표시라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누르신 다음에 아마 그 화면 설정해 놓으신 걸 누르시면 잘 보이시지 않을까 싶네요. 또 이런 여러 가지 방송 사고가 또 저희 라이브의 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혹시 화면 그 F4로 전체 화면 보기를 하셨을까요? 제가 지금 슬라이드 모니터를, 됐네요. 네. 혹시 커닝 페이퍼는 안 보이고 잘 나가고 네, 안 있나요? 보입니다. 허니페이퍼 안 보이니까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네요. 이래서 참 사람이 만약에를 준비해야 된다는 게 여기서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 시간을 제가 잡아먹었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3월 22일 수요일은 세계 물의 날이었습니다. 인구와 경제 활동의 증가로 인해서 수질이 오염되고 전 세계적으로 먹는 물이 부족하니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유엔이 정한 날이죠.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 댁에 가면 수돗물을 틀어서 물을 마셨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제는 깨끗한 물을 마셨던 그런 당연하지 않게 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좋은 물에 대한 기준을 제대로 아는 게 정말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아메이의 매출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뉴트리라이트인데요. 그만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과 그리고 뉴트리라이트의 브랜드 인지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라면 이 물도 중요도가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좋은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 새로운 소비자분들을 만날 때 제가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건 바로 지금부터 당신을 납득시켜 보겠다는 말입니다. 뭔가 납득이 가지 않으시면 구매하지 않고 가입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납득이 된다면 오늘부터 제 소비자가 되어주세요라고 프로포즈를 많이 하는데요. 아메이 제품이 비싸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적지 않은데 저는 모든 재화의 구매 기준이 가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싸도 납득이 되면 구매를 할 것이고 아무리 저렴하더라도 어, 잠시만요. 네? 네, 죄송합니다. 저 이제 오늘 방인 걸 알고 있냐고 전화 오셔가지고, 네,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네, 그럼 오늘 제 강의를 듣는 분 중 몇 분이라도 납득시키는 것이 오늘의 제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물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물이 우리 몸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짧은 영상 한번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에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뇌의 시상하부 갈증 중추는 수분 부족으로 혈액의 농도가 짙어졌다는 것을 세포들에게 알린다. 그러면 세포들은 세포 안에 물을 빼내서라도 혈액의 농도를 낮추려고 한다. 그와 동시에 심장에서도 부족한 혈액의 양을 파악하게 되고 뇌에서부터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된다. 혈액이 부족하니 소변 양이라도 줄여 혈액이 더 이상 줄어들지 못하도록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항이뇨 호르몬이 배출되면 신장에서 소변으로 걸러져 나가야 할 물이 다시 재흡수되어 우리 몸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런 과정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 우리 몸은 만성적인 탈수에 놓이게 되고 결국에는 세포와 혈액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이유 없는 짜증과 피로감, 우울감, 심하게는 질병까지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우리 몸이 만성적인 탈수에 들어가게 되면 신장에서 소변으로 배출돼야 하는 물들이 재흡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변량의 감소로 혈액 내에 노폐물이 증가하고 세포와 혈액의 건강이 나빠지는데요. 네, 우리가 목이 마르고 뭔가 갈증이 날 때 피부가 푸석해진다, 뭐 아니면 좀 갈증이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우리가 세포 건강과 혈액 건강까지는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뒤에 영상에 보면은 지금 이유 없는 짜증과 우울감이 든다면 물이 부족한 거일 수도 있다라는 또 말이 이어지거든요. 혹시 지금 내가 요즘 짜증이 많아진 것 같아, 좀 우울한 것 같아라고 하면 물을 좀 더 많이 마셔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성 탈수 자가 진단법인데 분들과 한번 해보시거나 소비자나 뭐 파트너분들이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고요. 그럼 이렇게 우리 몸에 꼭 중요한 물, 어떤 물을 마셔야 할까? 그래서 첫 번째, 수돗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수돗물을 음용수로 드시는 분 많이 안 계시겠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수돗물. 수돗물을 뿌린 씨앗에 발아가 넣는 이유, 그리고 아침 수돗물을 사용하는 목욕탕을 고령의 노약자가 이용하면 호흡곤란 증상이 올 수 있는 이유가 모두 염소 때문이라고 합니다. 염소는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고 세계 1차 대전 당시에는 자살폭탄 테러의 원료로도 사용됐을 만큼 그리고 또 표백제, 살충제, 락스 같이 한결같이 독한 화학 반응이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는 성분입니다. 제가 영양사 출신인데요. 이 시험을 볼 때 이 소독제인 염소에 대한 시험 문항도 나왔었는데 염소가 무해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무해한 게 아니라는 거죠. 가정에 다 가야 되는데 양이 방다기 때문에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소가 체내에 들어와서 인체에 공생하는 장내 미생물의 생존을 위협한다 되어 있는데 요즘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하시잖아요. 세균과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 염소가 어떻게 보면 작은 미생물로 이루어진 유기체인 이 사람 속의 미생물까지 생존을 위협하기 때문에 그 결과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비타민C를 순식간에 파괴시키고 체내 효소 활성을 저하시키고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키며 피부 건조 그리고 땀띠 가려움을 생기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조금 의아했던 게 이제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녹조가 점점 올라오게 되겠죠. 그래서 물에 이렇게 오염물질이 많아지게 되면 결국에 소독하는 염소도 더 많은 양을 물에 풀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많은 양의 염소를 쓰게 되면 물에 있는 유기물질과 이 염소가 만나서 또 다른 발암물질인 트리할로메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트리할로메탄은 1974년에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수돗물을 마신 사람이 암으로 사망한 뒤에 이 총 트리할로메탄이 발병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관심을 끌게 되었는데요. 이 트리할로메탄을 기준치 이하라도 임진한 여성이 대량으로 마셨을 경우에는 유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수돗물을 하루에 5컵 이상을 마실 경우에는 유산율이 무려 15.7%에 달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죠. 그래서 저는 가끔씩 수돗물을 마셔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공익 광고를 보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괜찮다고만 하는 그런 안심시키는 게 과연 옳은 것일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도 염소는 끓이면 없어지지 않나요? 아니면 공기 중에 놔두면 기화한다고 하던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수돗물의 두 번째 문제점, 노후된 배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화여대 환경공학 박사 박석순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수도관이 지금 길이가 지구 3바퀴 정도, 12만 킬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바퀴인 4만 킬로가 노후된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노후된 수도관은 이렇게 녹물이 흐르기 때문에 또 코팅을 하게 되는데 에폭시라는 성분으로 코팅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에폭시라는 것 성분 안에서 비스페놀 A 환경 호르몬이 나오는데 논문에 의하면 아시아인들 중에 쿠웨이트 다음으로 한국인의 몸에서 비스페놀 A가 가장 많이 검출된다고 합니다. 이 코팅을 하지 않고 교체하면 참 좋을 텐데 배관 교체할 때 천 가구를 기준으로 15억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 기사에 보시면 수돗물에 비스페놀 A가 많이 검출되더라라는 기사인데 유럽의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합니다. 이 비스페놀 A가 이제 우리 몸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을 보면 내분비를 교란시키는 환경 호르몬으로 생식 기능을 악화시키고 어린이 행동 장애 그리고 동물 실험에서는 종양이 나타나 발암성도 확인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사에 보시면 기형아 출산이 늘고 있는데 그 원인 물질로 지목된 것 중에 하나가 또 비스페놀 A예요. 이 비스페놀 A랑 다른 환경 오염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심방 중격 결손, 그리고 잠복 고환, 선천성 엉덩이 관절 탈구 등 다양한 그런 기형아가 출산이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앞서 본 자료에서 보는 것처럼 노후된 배관에 에폭시 코팅을 했더니 거기에서 비스페놀 A가 발생했고 근데 수돗물과 생수에서 검출될 양이 유럽의 기준치를 넘고 있고 근데 그로 인해서 한국 기형아 출산이 늘고 있다. 뭔가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걸 보면서 좀 소름이 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돌이 갓 지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정말 주변에 보면은 이런 걱정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소비자가 더 똑똑해져야겠구나. 내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 가족의 건강은 내가 챙겨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기사인 것 같아요. 그 다음번에는 우리가 생수 살펴볼 건데요. 하도 물에 논란이 많으니까 난 모르겠다. 그냥 생수 사 먹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보면 기사에 어차피 브랜드 이름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하겠습니다. 롯데 아이시스, 홈플러스 맑은 샘물, 제주 삼다수, 풀무원 워터라인, 동원샘물, 미네마인 한 번쯤은 다 드셔보셨을 그런 굵직굵직한 생수 업체의 이름이 다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또 환경 호르몬 때문에 논란이 됐던 기사인데 이렇게 다양한 신문에서 이렇게 다뤘던 것 같아요. 근데 기사 그 입력 기간을 보면 2012년도 되어 있죠. 너무 10년 전 기사인데 10년 동안 뭐가 바뀌어도 바뀌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사 하나 더 가지고 와봤어요. 이 기사는 작년 6월 기사인데요. 소비자들이 마시고 있는 주요 생수 브랜드의 수질 기준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라는 기사예요. 여기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제품들도 또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회사의 제품들이 굉장히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적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 쿠팡의 탐사수는 지난해 10건의 수질 기준을 위반으로 6개 공급업체가 적발됐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쿠팡 탐사수를 구입한 소비자는 1년 동안 발암물질인 크롬은 물론 총대장균군, 아황산, 탄원, 혐기성, 효자 형성균 이런 저온 일반 세균이 함유된 어, 죄송합니다. 너무 글씨가 작아가지고 네 이런 유해 물질을 이 함유된 먹는 샘물을 사서 마신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 표에서 보고 조금 놀랬던 부분은 비소라고 하면 우리가 독극물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비소마저도 검출된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0년이 지나도 변한 게 없구나. 같은 회사 이름도 이렇게 보이는 거 보면 그래서 생수도 참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생수뿐만 아니라 전 세계 생수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이 되었고 음식과 공기를 통해서 인체로 유입되는 양이 10만 개인데 여기 내가 플라스틱에 담긴 그런 물까지 마셔준다면 9만 개를 더 내가 마시는 꼴이 된다라는 기사도 이렇게 볼 수 있었어요. 자, 미세 플라스틱을 피하기가 굉장히 힘든 시대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플라스틱에 담긴 물병은 굉장히 치명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거 미국 기사를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한 건데 이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우리가 노출될 수 있는 질병에 보면 당뇨, 그리고 주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불임, 그리고 간질환, 탄식, 유방암. 그래서 이런 질병들을 보면 사실 주변에 진짜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걸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질병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유해 물질도 문제지만 그리고 생수 가격 이제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 기사는 올해 지금 3월 기사거든요. 가격도 만만치 않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수돗물도 아니고 생수도 문제가 많다면 우리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는 정수기밖에 없죠. 근데 정수기 보면 냉수, 정수, 얼음뿐만 아니라 탄산수에 커피까지 요즘 진짜 다양한 기능을 가진 정수기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제품들이 특히나 옵션이 많은 것 같아요. 가전제품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전화기도 그렇고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똑똑해서 그런지 다양한 옵션을 가진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자동차라고 하면 엔진이 중요하고 정수기라면 사실 필터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요즘 이렇게 정수기 광고를 보는데 제가 좀 재밌었던 부분이 있어서 한번 공유해 볼게요. 청호 정수기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나와. 커피 향이 예쁘다. 세상에 정수기인데 안 쓸 땐 숨겨요. 뭘 숨겨요? 코크를요. 커피가 나오고 예쁘고 잘 숨겨진다. 말 그대로 다 옵션인 것 같아요. 정수기는 필터가 메인이고 나한테 얼마나 깨끗한 물을 전달해 주느냐가 메인인데 사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부가적인 거죠. 그래서 정수기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면 사실 정수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정수 방법을 보면 역삼투압 방식과 중공삼합 방식, 기존 사업자분들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자면 장단점이 있죠. 역삼투압 정수기는 다양한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대신에 미네랄까지 제거하기 때문에 물이 산성수가 된다는 거. 그리고 중공삼합 방식은 원래 사람의 혈액을 걸러주는 인공신장 투석기의 필터를 응용해서 만든 정수 방식인데 미네랄은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통과시켜주지만 오염물질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한다는 이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역삼투압 정수기부터 어떻게 정수하는 건지 조금 더 쉽게 정리된 영상이 있어서 한번 공유해 볼게요. 정수기로 미세 필터를 이용해서 이제 대장균, 중금속까지만 걸러줬으면 좋겠는데 미네랄까지 모두 거르고 있는 거죠. 워낙 미세한 필터이다 보니까 이제 중금속, 미네랄 할 거 없이 모두 빠져나가고 순수한 물만 남는. 네, 순수한 물만 남는다라고 하셨는데 국내 정수기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한 70%가 사용하고 있는 이 역삼투압 방식 정수기는 너무 완벽하게 유해 물질을 제거하다 보니까 미네랄까지 제거해요. 이 미네랄이 없는 물은 산성물이 되어서 혈액순환 장애 그리고 장기에 악영향을 끼치는데 나중에 암까지 유발하게 된다는 그런 논문도 있고 그리고 80년대부터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가 공급됐는데 그때부터 국내 위암 발병률이 급상승했다라고 합니다. 이 같은 방송에서 또 강령을 했던 부분이 먹는 물 기준의 그런 pH, 다른 나라들은 어떤 기준을 사용하고 있나 봤더니
세계보건기구에서는 6.5에서 8.5를 권고하고 있는데 역삼투압 정수기에서 나온 물은 5.5, 산성비가 5.6인데 이게 낮을수록 산성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산성비보다 더 높은 산도를 가진 물이 역삼투압 정수기에서 나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그럼 이 산성비를 맞는 거 좋다. 산성비가 내리면 대리석도 높고 문화재들이 굉장히 많이 녹아내리잖아요. 근데 이런 걸 우리가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몸은 7.4 정도의 산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뭐 스트레스라든지 비만과 각종 염증, 산성 노폐물들이 우리 몸을 계속 산성으로 만드는데 거기에 매일 마시는 물까지 내 몸을 산성으로 만든다면 굉장히 그런 거 우리가 막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암 환자의 혈액을 봤더니 산성이더라라는 이런 자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울산 MBC에서 방영한 그런 특집 방송인데 이 물 관련된 굉장히 전문가가 나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임산부에게 절대 역삼투압 정수기 물을 먹지 못하게 할 것이다. 부모가 미네랄이 부족한 물을 마시면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몸속의 미네랄을 씻어낸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아까 산성비 얘기 나왔는데 산성비가 문제가 땅속에 있는 미네랄을 다 씻어내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내가 몸속에 산성비와 같은 역삼투압 정수기의 물을 이렇게 내린다면 당연히 우리 몸의 미네랄도 씻겨 내려가겠죠. 그래서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 물을 계속 먹으면 필요한 미네랄이 결핍될 수가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른들은 그나마 음식을 통해서 보충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유나 젖을 먹는 어린 아이들은 이제 문제가 된다, 결핍되기 쉽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역삼투압 정수기에서 나온 물을 기관에 의뢰를 해봤더니 미네랄이 거의 없고 pH 값이 독일 음용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미네랄이 없는 물은 장기간 먹으면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역삼투압 정수기 물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고 우리가 중공사막 필터는 UF 멤브레인이라고 또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되는 거예요. 반면에 중공사막 방식의 경우에는요, 미네랄이 잘 통과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중금속은 걸러내기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또 있죠. 미네랄은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통과시켜주는데 이런 오염물질까지 통과할 수 있다. 그래서 중공사막과 양전화 방식의 정수기는 이런 오염물질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다라는 단점이 있고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는 미네랄이 검출되지 않는다. 거의 나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방송에 나왔는데요. 이 방송이 진짜 정보를 찾는 남자에서 TV조선에서 나왔던 방송인데 되게 재밌었던 게 이렇게 역삼투압과 중공사막을 비교하면서 선택적으로 우리가 고르면 되겠다. 녹물이 걱정이면 역삼투압을, 내가 원하면, 미네랄을 원하면 중공사막을 선택해라라고 되어 있는데, 전 이걸 보면서 그러면 녹물도 걸러주면서 미네랄까지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정수기를 쓰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이스프링이 어떤 차별점을 가지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140가지 유해물질, 15가지 신종 오염물질을 포함해서 140가지 유해물질을 걸러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옆에 이렇게 뜬 창은 뭐냐면 타사정수기 광고가 재밌어서 제가 퍼왔는데 유해물질 33종을 제거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분들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겠지만 140여 가지를 걸러주는 우리 제품에 비하면 정말 너무 귀여운 수준이다. 그죠? 그리고 우리 이 필터는 어떤 성분으로 만들어져 있냐 하면 코코넛 껍질에서 친환경 탄소를 얻어서 만든 그런 압축 카본 필터로 되어 있습니다. 압축 카본 필터에 그런 탄소 알갱이들을 펼쳐서 봤을 때 이 표면적이 잠실 주경기장 표면적의 6배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면적이라는 건 얼마나 많은 물을 이렇게 거쳐서 나갈 수 있는지, 거르는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수기 전문가분께서 제 주변에 이제 코웨이 영업하는 친구가 이 얘기를 해줬어요.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 활성탄을 사용한 필터도 두 가지가 있다. 충진형이 있고 블록형이 있는데 충진형은 이런 무수한 활성탄 가루 혹은 알갱이가 빼곡하게 하우징 내에 가득 채워진 형태인데 이게 블록형에 비해서는 오염 제거 효율이 떨어진다. 근데 이런 블록형은 활성탄 가루를 열과 압력을 통해서 압축시켜서 만드는 건데 충진형보다 오염 제거 효율도 뛰어나고 수명도 길다라고 이제 또 친구가 얘기해주면서 자기가 이렇게 영업을 할 때 타사 정수기가 있다면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아메이 정수기가 있다면 자기가 다른 프로모션을 하지 않는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분이 이렇게 올려놓은 영상을 또 한 번 더 찾아봤는데, 요게 타사의 프리카본 필터, 사실 카본 필터는 많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거를 열어가지고 분석해 놓은 걸 봤는데, 어, 이 프리카본 필터의 질은 이 양과, 안에 있는 카본의 양과, 그리고 질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질은 어떤 걸 질이라고 하냐면, 조금 이 알갱이가 굉장히 입자가 고운 거, 입자가 더 잘게 쪼개진 게 질이 좋은 거라고 하고, 중국산일수록 이게 입자가 굵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세 개의 제품을 비교해 놨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어떤 분이 우리 정수기 안에 있는 카본을 막 분해를 해본 영상이 있더라고요. 보면 왼쪽과는 다르게 굉장히 빽빽하고, 그리고 송곳 같은 이제 날카로운 걸로 이렇게 파봤더니 굉장히 작게 미세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굉장히 압축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 표면적이 잠실 주경기장에 6배가 나올 만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같은 카본을 쓰고 있더라도 이렇게 퉁진형과 블록형은 다르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필터로 압축 카본 필터는 140배 유해 물질을 걸러주며 UV 램프로는 물속의 바이러스랑 박테리아를 살균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정수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또 정수기 필터의 가운데 물이 흐르는 곳에 전기를 흘려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무선 충전, 핸드폰의 무선 충전의 그런 원천 기술이 아메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게 기사도 볼 수가 있죠. 이런 건 참 광고를 하면, 자랑을 하면 너무 좋을 텐데 너무 자랑을 안 해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필터로 우리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세균이 없는 살아있는 물이라고 해서 이렇게 신문에도 났었죠. 여기에서 한 번 더 보시면 역삼투압 방식은 유해물질을 강하게 걸러내는데 유입한 물질도 걸러내는 단점이 있고, 중공사막은 크기가 작은 유해물질이 남아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되어 있는데, 압축 활성 필터는 미네랄을 통과시키고 유해물질을 깔끔하게 제거하고, 그리고 압축 활성탄 필터 중에서도 정수 방식으로 저장 탱크가 없는 것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딱 우리 정수기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식수 내에 신종 오염물질 15종, 보면 항단질제, 소염 진통제, 항생제 등등이 나와 있는데,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이 기사를 보고 약이 남으면 항상 약국에 갖다 주거든요, 모아서. 근데 항생제 조금 남으면 개수대에 그냥 이렇게 버리고, 감기약이 남으면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모여서 사람이 배설을 한 거나 아니면 음식물이나 이런 쓰레기들은 다 물속에서 희석이 돼서 자연으로 이제 돌아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약으로 이렇게 해독되지 못한 것들이 자연으로 흘러갔을 때는 이렇게 농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희석이 되지 않고. 그런 것들이 물속에 굉장히 많이 뭔가 오염물질들도 업그레이드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속에서 신종 유해 물질이 급증하고 있는데 고도의 정수 처리로도 걸러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부산의 수돗물에 유해 물질, 아브라함물이 또 논란이 났었는데 대구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면은 몸속에 쌓여서 독성을 유발한다. 그리고 반독성, 갑상선 기능 이상. 제 주변에도 갑상선이 안 좋으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갑상선 저하, 갑상선 항진 진짜 많아요. 제 친구 중에서도. 그리고 5년이 지나도 몸속에서 배출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현재 수준이 호주에 먹는 물 권고 기준의 2배를 초과한 상태라고 해서도 대구에서도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낙동강에서는 뇌전증 치료제, 그리고 전국 하수처리장에서는 필로폰이 검출되고, 한강물에서는 비아그라 성분이 검출되고, 또 이 발기부전 치료제뿐만 아니라 17가지의 의약물이 검출됐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초반에 봤던 깨끗한 물이 아니라 탄산수, 커피, 얼음물, 차가운 물, 뜨거운 물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유해 물질을 거른다는 게 제일 기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제가 정수기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인증을 받았는지를 계속 쭉 이렇게 봐오는 기회가 있었는데, NSF를 5가지 인증을 받더니 그 다음에 과불화물이 이제 논란이 되니까 이렇게 과불화물까지 이제 6항목을 인증받더니 지금은 4가지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2가지가 이제 통합이 되어서 이렇게 4가지라고 되어 있지만, 저는 다른 타사들 보면 디자인을 조금 바꿔가면서 유행을 조금 바꿔가면서 계속 새로운 제품들을 살 것을 유도하고 있는데, 저희 집에는 이렇게 정수기가 있는데
2006년생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단순한 부품 하나 정도 교체하고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겉은 똑같지만 이렇게 계속 안에 내부는 발전하고 있는 거죠. 계속 새로운 인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소비자로서도 너무 감사한 부분인 것 같아요. 쓸데없는 곳에 이런 비용을 쓰지 않고 정말 우리를 생각하는 제품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안에 요거는 조금 옛날 자료긴 한데 고여 있는 부분이 있으면 뜨거운 물, 찬물을 만들기 위해서 고여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결국 오염이 되기 마련인데요. 보면 이게 옛날 거라서 지금은 안 그렇겠지. 지금은 직수정수기도 많고 스테인리스 수조도 많고 하는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또 논란이 났었어요. 최근 새로 나온 정수기인데 안에 이렇게 곰팡이 때문에 어떤 소비자가 글을 올려놓은 건데 글을 보면 비땡S 되게 유명한 연예인까지 쓰면서 그런 광고를 하고 있는 유명한 브랜드인데도 사실 따뜻한 물, 찬물이 나오면 결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브랜드가 예전에 니켈이라는 얼음을 냉각하는 구조 물질인 증발기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져서 논란이 났었는데 저는 조금 화가 났던 부분이 본인들이 미리 알아챘음에도 불구하고 1년 뒤에 언론이 보도하니 그제서야 공개 사과문을 올렸던 그런 기사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기업이 소비자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를 이윤 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고객 맞춤, 고객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인지 아니면 기업의 이익까지도 소비자와 공유하면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 철학까지 소비자랑 공유하는 기업인지 제가 우회원 리더님의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를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이 참 와닿는 부분인 것 같아요. 소비자를 비즈니스 파트너로 바라봄으로써 이렇게 이윤 추구만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그게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1번과 3번 기업의 차이는 결국 고객의 눈을 가리려고 노력하느냐 아니면 눈을 뜨게 만들려고 노력하느냐 그 차이인 것 같거든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의 대처를 보면 이 기업이 소비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얘기가 살짝 옆으로 빠졌지만 이제 우리 정수기는 직수 방식을 처음부터 채택을 하고 있고 터시 키트는 2년에 한 번 교체하는 걸 권장하고 또 이렇게 세척 방법까지 나와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제일 깨끗하게 내 가정을 나만큼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청소를 해주시는, 관리해주시는 분이 오시는 제품들도 있지만 그분이 우리 가정을 얼마만큼 생각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내가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칩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쉽게 열어볼 수 있고 쉽게 안에 이렇게 이물질이 있으면 닦을 수도 있고 필터를 교체도 할 수 있는 우리 제품, 내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품이 좋은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격적인 면도 무시 못하는 부분인데요. 이건 제가 실제 상담받았던 내용인데 조금 몇 년 전이라서 가격이 다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렌탈을 한 다음에 내가 그 제품을 받는 것으로 제가 상담을 받았는데 결코 총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저렴하지 않더라고요. 2리터짜리 생수도 사 먹었을 때 한 병에 한 1,000원꼴로 1년에 35만 원 정도, 5년에 170만 원. 그거는 1인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4인 가족이다. 혹은 또 이거는 음식을 하는 요리수는 제외한 양이기 때문에 요리수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방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정수기는 이스프링은 리터당 5년 사용했을 때 리터당 85원 그리고 5년간 전기료도 4만 원이 안 되는, 물론 이건 이제 누진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은 이렇게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가 이 제품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렌탈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셨던 소비자가 많은데 이제 스마트페이가 출시가 되었죠. 우리가 원래 108만 원의 제품을 할부 개월수에 따라서 36개월 할부를 했을 때 3만 원, 한 달에 3만 원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선급금 18만 원을 건 다음, 18만 원을 내고 그 달부터 36개월을 3만 원, 3만 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가 제품을 이용해 볼 수 있는 스마트페이가 출시되었는데 렌탈 얘기를 좀 전에 했었는데 렌탈이 구매 비용보다 훨씬 비싼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보면 정수기가 49만 원짜리가 렌탈을 하면서 113만 원이 되기도 하고
7만 원짜리 비대가 60만 원이 되기도 해요. 매달 적게 들어간다는 그 이유만으로 총 비용을 계산해 봤을 때 훨씬 더 많은 돈을 내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페이가 출시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정수기에 대한 내용은 여기가 이제 끝인데, 제가 사례를 좀 공유해 드릴 게 있을까 싶어서 제 소비자 노트를 좀 뒤져봤거든요. 그랬더니 정수기에 관해서 제가 조금 공유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위가 안 좋으셨던 수선집 하시는 저 소비자셨어요. 근데 정수기를 살 형편이 안 되셔서 제가 2리터씩, 매일매일 2리터씩의 물을 가져다 드렸어요. 제가 못 가는 날이면 이제 2배로, 3배로 해가지고 미리 갖다 드렸는데, 위가 안 좋은 지 50년 정도가 되어서 고질병이라고 생각하셨고, 더부룩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식사도 하고 싶지 않으셨고, 자다가 속이 불편해서 중간중간에 깼었는데, 지금은 입맛도 좋고, 속도 편해지고, 트림도 잘 안 하고, 자다가 깨지도 않고, 그리고 아침에 소변 보시는 게 굉장히 좀 편해지셨다고 하시고, 그리고 위염이 있으셔서 사람들을 만나면 이야기할 때 구취가 올라와서 불편했는데, 그 증상도 없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정수기를 구매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까 위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린 건데, 아까 자료 중에서 보면은 역삼투압 정수기가 출시되고 나서 위암의 발병률이 굉장히 증가했다라는 제가 자료를 봤거든요. 그럼 위가 편안해진 이유가 이 물에 있는 다양한 미네랄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예전에 필기를 했던 부분인데, 참 어차피 알아야 할 건강에 대해 사업 아이템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최고의 선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필기를 했더라고요. 이제 아메이는 좋은 제품을 쓰고 싶은 사람과 추가 수입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에게 광고하고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저한테 또 다른 혜택이 될 수 있는 진짜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모았던 그런 자료들인데, 생각보다 우리 가정을 위협하는 생필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국민은 투표로서 정치를 심판하지만, 우리는 소비자는 구매로서 기업을 심판하죠. 우리가 제품을 쓸 때, 에이, 설마 내가 쓰는 제품이 문제가 있겠어? 대기업에서 파는 제품인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 이런 마음으로 그냥 안일하게 뭔가를 구입하는 것보다 정말 제대로 공부하고 쓴다면 우리 가정의 건강도 지킬 수 있고, 또 다른 혜택으로, 또 다른 수입으로 미래까지 준비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진짜 납득이 되셨을까라는 좀 걱정이 되면서, 저는 오늘 강의의 목표는 정말 한 분이라도 납득시키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은 좀 빨리 마치는 강사가 원래 잘하는 강사라 하더라고요.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